안녕하십니까, 김동환 PD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굉장히 핫한 상장 종목이죠. C3, 에어비앤비, 도어대시에 대한 월가 의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대한민국 순매수 행렬 중에 C3는 11위, 에어비앤비는 19위, 도어대시는 42위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한 그런 종목인데요. C3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C3는 최근 마이너스 18.87%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1월 4일에 10개 기관에서 일제히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가장 좋은 의견과 가장 좋지 않은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의견을 낸 인물은 바로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입니다.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에는 애플과 테슬라 주주분들이라면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테크 기업 그리고 파괴적 혁신 기업에 굉장히 좋은 의견을 내시는 그런 분이죠. 이분의 명성을 보시면 지금 현재 15,000명의 애널리스트 중 48등에 위치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에는 C3를 르브론 제임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르브론 제임스는 바로 현 시대의 마이클 조던이라 일컬어지는 세계 최강의 농구 선수이죠. 그만큼 C3에 대해서 엄청난 저력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AI,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융합에 초점을 맞춘 회사 소프트웨어와 함께 가장 파괴적인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 중 하나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2,700억 달러의 시장 규모와 기업 환경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C3가 향후 기업과 정부 전반에 계속해서 침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리드엠의 잭 앤드류인데요. 이분도 15,000명 중 133등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능력 있는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매우 차별화된 특허받은 플랫폼, 그리고 큰 시장 규모, 새로운 시장을 빠르게 확장하는 입증된 실적을 보인 베테랑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급증하는 파트너 생태계와 엑스머시나 사업의 추가적인 잠재적 상승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가장 좋지 않은 의견을 제시한 월가의 의견인데요. JP모건의 마크 머피입니다. 이분도 15,000명 중 396등을 할 정도로 굉장히 저명한 애널리스트인데, 현재 C3의 주가가 초기 IPO 제출 범위에서 420% 가까이 높은 지점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C3는 시장 범위를 넓히기 위해 30개 고객사로 구성된 수많은 업종과 매우 작은 기반을 넘어서 다양함에 따라서 반드시 파트너십 그리고 직접 판매팀에 있어서 큰 규모의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투자가 성장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2022년까지 더 높은 손실과 현금 소진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수준이 부정적인 위험 보상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좋지 않은 의견을 낸 기업이 모건 스탠리이고, 이 모건 스탠리에서는 고객이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 플랫폼을 고려했을 때 C3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성장 기회를 가진 그런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현재 밸류에이션상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에어비앤비도 지금 현재 주가가 142달러로서 초기에 상장했을지와 비슷한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29개 기관 중 10개의 매수, 18개의 보유, 그리고 1개의 매도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4일과 1월 5일에 많은 기관에서 일제히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해줬는데요. 먼저 가장 좋았던 의견은 리드엠의 브래드 에릭슨입니다. 이분도 굉장히 저명한 애널리스트 중에 한 분인데요.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개인 및 대체 편의 시설에서 카테고리 제작자 그리고 명확한 리더이다 라고 에어비앤비를 표현을 했고, 여행이 더 이상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해진 시대에서 에어비앤비 시장이 현재 규모보다 5배에서 10배까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의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기관은 파이퍼 샌들러이고요.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에어비앤비는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시장에서 낮은 한 자릿수 점유율을 가진 선도적인 대체 숙박업체다라고 얘기를 했고, 잠재적인 브랜드 인지도와 마케팅 효율성을 달성했고, 이를 통해서 동종업체로부터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가장 좋지 않은 의견을 낸 기관을 보겠습니다. 골든 헬스케어에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매도 의견과 함께 103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현재 경쟁사인 익스피디아나 부킹홀딩스에 대해서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무리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줄 수 있어도 300에서 400%는 너무 높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물론 에어비앤비를 자신들의 장기적인 핵심 보유 종목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밸류에이션 다운그레이드 압박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아틀란틱 세큐리티에서 얘기를 해줬는데요. 비중 확대해서 보유 의견으로 다운그레이드를 했고요.
$120의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전 세계적으로 적절한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고 대체 숙박시설의 성장과 여행 수요의 주기적인 회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 그리고 백신으로 코로나19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억눌린 수요 기대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부킹닷컴과 비교를 했었을 때 2배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아 주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어대시인데요. 도어대시도 굉장히 하락하는 그런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 지금 현재 5명의 매수 의견, 11명의 보유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1월 4일에 일제히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기관은 리드엠이고요. 에어비앤비와 마찬가지로 브래드 에릭슨이라는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는 코로나19로 가속화된 급성장한 라스트 마일 배송 시장의 리더 중 하나로 도어대시를 꼽았고요. 도어대시와 제휴를 맺은 레스토랑의 우위가 다른 범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혜자를 가지고 있고 차별화된 트로이 목마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기관은 도이체뱅크고요. 이분도 굉장히 명망이 높은 애널리스트입니다. 결국 $300 이상의 상승장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도어대시는 핵심 음식 배달 비즈니스를 계속 성장시키고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라스트 마일 배달 드라이브 비즈니스를 확장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가장 적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골드만삭스에 의하면 도어대시의 장기적인 수익 성장과 기회는 도어대시가 레스토랑 공간에서 주도권을 계속 구축하고 있어서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전망의 상당 부분이 가격에 이미 책정되어 있어서 더 나은 진입적이 생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상장 종목 중에 하나인 C3, 에어비앤비, 도어대시의 월가 의견을 알아보았고요. 월가의 의견들을 통해서 투자하시는 데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